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이 한국경제TV가 3년 전부터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옮기는 일명 이송 로봇을 개발한 기업 오모로봇의 유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모로봇의 대표 유규형입니다. 네, 힘차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오늘 오모로봇 저도 기대를 많습니다. 네. 일단 기업명 할 때 오모로봇 하는데 네네. 오모가 무슨 뜻인지 좀 시청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모로봇을 네. 오픈 모바일 로봇의 약자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픈이라는 뜻은 저희가 누구나 쉽게 저희 로봇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았고요. 네. 그 모바일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이동용 로봇에 그 중점을 두고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픈 모바일 로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 이동형이다 이렇게 로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로봇이 이렇게 아직도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뭐 이렇게 좀 쓰는 그 가정도 있습니다는 지금 이제 로봇이 이렇게 산업 전반에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아직도 초기 단계다 이렇게 해서 봐서 시청자 여러분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동 로봇이 뭔지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공장에서는 네네. 여러 가지 박스들도 있고 제품들이 한쪽에서 만들어져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네. 네, 그럴 때 이제 기존에는 뭐 대차라든지 또는 지게차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 공장 내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지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게차 자체가 크다 보니까 네네. 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직접 이 대차를 가지고 물건을 나르는 경우에는 근골격계 손상이라든지 이런 그 사고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장비들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공장 이송형 로봇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이동형 로봇 오모 이렇게 했습니다는 총체적으로 네. 이 오모 로봇이 뭐 하는 기업인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오모 로봇을 창업하기 전에는 네네. 이제 삼성 테크윈이라는 회사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을 해왔고요. 네네. 이제 저하고 이제 공동 대표로 있는 윤석훈 대표랑 함께 자율주행 차라든지 뭐 감시 정찰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좀 특수한 목적의 그 로봇들, 자율주행 로봇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좀 더 실생활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마침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이제 로봇을 개발하게 됐고요. 네네.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을 개발하다 보니 생각보다 이런 로봇의 수요도 많을 것 같고, 네네. 예, 저희가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 이쪽의 시장에서 좀 더 그 혁신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이쪽 로봇 그 공장 이동형 로봇 쪽 그리고 네네. 이제 모빌리티 로봇에 중점을 둬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원고를 이렇게 보니까 2015년에 창업하셨던데요. 네네. 지금 한 횟수로 4년째를 맡고 있습니다는 만으로 한 3년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분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어려운 분야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커서 여기까지 왔는지 좀 네. 이렇게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한테. 예. 네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을 네네.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조작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 조작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네네. 저희가 이제 테더 센서라는 그 팔로잉 하는 그런 센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자동으로 사람을 따라가는 형태의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로봇들은 뭐 조이스틱이라든지 뭐 펜던트라든지 이런 버튼을 조작을 한다든지 하는 네네.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선을 따라서 끌기만 하면 로봇이 알아서 이제 따라가는 형태의 로봇을
특허를 받게 되었고요. 네네. 이제 그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행히 또 창업사관학교라는 그 창업 보육 지원 사업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지원금도 받고 또 사업을 이제 처음에 초기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고용 사정이 상당히 좀 어렵다 하는데요. 창업을 이렇게 꿈꾸시는 분은 창업사학이라든가 여기 출신들인 이런 유 대표님 같은 훌륭한 사람과 이렇게 좀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셔서 이걸 활용하시는 방안 이런 걸 좀 한번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후배들이 이렇게 오면 적극 이렇게 지원해 주실 거죠?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로봇 시장이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송 로봇 시장이 지금 현재 규모가 얼마인지 네. 또 앞으로 어떻게 커질지 물론 굉장히 커질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좀 이렇게 전문가분 네. 유 대표님이 직접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의 규모는 자체는 한 150억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쪽의 성장세가 엄청나게 크다. 네네. 왜냐하면 요즘에 그 온라인으로 상품 엄청 많이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 관련된 물류 쪽의 시장이 매년 한 20%, 30%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기관에서는 해외 기관에서는 2020년까지 이 시장이 약 70억 달러, 대략 한 8조 원 정도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세계 시장이라는 얘기죠? 예, 글로벌 마켓입니다. 글로벌 마켓에. 그 글로벌 마켓에서 한개 그 이송 로봇의 시장의 규모는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는 미지런 단계죠? 네네. 네, 아직까지 미진한 단계이긴 하지만 서비스 로봇 시장에 놓고 봤을 때는 이송 로봇 분야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송 로봇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일본이 그 로봇 관련해서는 항상 앞서간다 이렇게 느낌인데 일본의 로봇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산업의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대부분 일본에서 로봇 공부하고 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네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일본에서 로봇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이 고령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산업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자동화 기기를 도입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장의 이제 작업 인력은 계속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약간 반자동 형태의 물류 이송 로봇들이 현장에서는 좀 더 그 환영을 받고 더 이런 쪽의 로봇이 더 필요로 하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그걸 아무래도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왜 일본이 이렇게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발전되냐면 결국 일상생활의 필요성, 인구 네. 고령화. 근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일본이 로봇이 이렇게 이송용 로봇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발전했던 그런 발전성으로 볼 때는 한국 시장이 무한하게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여쭙기 위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로봇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속속 접목돼서 새로운 이렇게 기업이라든가 새로운 산업을 좀 양출하고 있습니다는 아직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사람이 아니고 로봇 일상생활에서 얼마큼 이렇게 접목되면 예를 들어서 뭐 청소도 해준다 뭐다 하면 얼마큼 안정할까 잘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뭐 불안감이랄까요 이런 거 있는데요. 전문가께서 나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 같은 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속 시원하게 거기 좀 그런 불안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예를 들어 카메라라든지 뭐 레이저를 가지고 스캔하는 센서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로봇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런 센서들의 문제들은 어떤 빛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로봇이 오작동을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못 간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런 센서들이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좀 더 단순화하고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테더 센서 폴로잉이라는 그 기술을 접목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사람이 당기는 줄의 길이와 그리고 방향을 인식을 해서 그 원하는 만큼 사람과 로봇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예. 이게 테더 센서라는 예, 얘기죠? 맞습니다. 네네네. 아, 그래서 이 테더 센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이게 정부로부터 좀 이렇게 인증이나 특허 같은 거 받은 거 없습니까? 저희가 이미 특허를 받으셨습니까? 국내 특허를 등록을 했고요. 네네. 지금 해외 특허를 출원 중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미국과 지금 중국 그리고 일본 쪽으로 특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미 이제 홍콩에 그 골프 카트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저희 그 센서 기술을 활용을 하면 뭔가 스스로 따라가는 그런 그 골프 카트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와 지금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골프장에서는 아주 다 금방 이용할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벌써부터 이제 새로운 사업 영역이라든가 이게 창출되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창업사건에서 지원된다. 또 이제 한다 하지만 로봇 하면 시청자분도 야, 이거 창업할 때 로봇 하면 저 돈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네. 이런 쪽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3년 동안 지내는 과정에서 이런 그 창업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자금 같은 거 네. 이런 것이 지금 그 시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오면 수익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발생할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런 들어가는 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이걸 네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 예. 네네. 예, 맞습니다. 예, 로봇 개발하는데 돈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네네. 예, 저희도 중간중간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크라우드 펀딩에도 지원을 해보기도 했고요. 네네. 이제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과정들을 돌이켜 보면 저희는 이제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그 다양한 공장에 계신 분들께 이런 로봇이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저희 로봇에 그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로봇을 써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공장에 실제로 설치를 했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공장에도 소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자금도 모이고 그렇게 네.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뭐 창업사학교와 달리 그 창업보육센터 거기서 이게 활동하는 기업들이 지금 몇 개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학교 측이라든가 이렇게 또 교육부면 교육부랑 거나 산자부랑 같이 연관시켜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좀 잠시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저희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있는 그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게 된 거는 1차적으로는 네네. 이제 임대 비용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배경이 한양대학교 캠퍼스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라든지 네네. 또는 관련 그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라든지 하는 분들하고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도움이 됐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의 위치가 주변에 이제 안산의 그 기업 많죠. 기업들을 네. 배경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생산을 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그런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정말 진짜 산학협력 단체군요. 예. 네, 산학협력 단체군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이제 바탕이 돼서 사실 그 오늘날 이런 젊은 기업들 그것도 첨단을 가는 로봇과 관련된 이런 분을 과감하게 도전해서
지금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대표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는 이런 순간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창업한 지 이제 3년, 4년 되셨으니까 왜 이렇게 창업하셨는지 목표 같은 거 이런 거 좀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네. 이렇게 창업할 때 어떤 야망, 목표 이런 거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로봇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어떤 기술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을 했다고 보면 이제 점차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실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화로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어느 정도 갖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품화해서 실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키 로봇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거는 이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면서 어떤 저희가 로봇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뭔가 사람들이 저희 로봇을 사용하면서 더 많은 일들 하고 그리고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동키 로봇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그게 뭔지 또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로봇이라고 하면 흔히 조작하는 방법이 뭐 조이스틱이라든지 또는 어떤 버튼 동작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조작하는 걸로 흔히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좀 발상을 바꿔서 네네. 로봇을 조작하는데 꼭 그런 어려운 방법을 써야 되나? 라는 거에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착안을 한 것은 저희가 뭐 과거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런 뭐 당나귀라든지 말을 끌고 사실은 물건을 나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로봇을 이제 줄을 당기듯이 당겼을 때 로봇이 알아서 따라가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아이디어에서 이제 테더 센서라는 것도 개발을 하게 됐고요. 네네. 그리고 이름도 당나귀를 연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동키봇이라는 이름으로 로봇을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로봇은 이렇게 조이스틱을 조작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사용하기 어렵고 되게 보시다시피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더 폴로잉 센서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싣고 이 줄을 잡아당기기만 하면 저희 로봇은 이 줄의 거리와 방향을 인식을 해서 자연스럽게 무거운 물체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에르베스라든가 이런 산에 올라가면 항상 당나귀 읽지 네. 않습니까? 거기에. 네. 그래서 묵묵히 일을 하는 예, 맞습니다. 주인 따라서 묵묵히 일하는 이렇게 해서 로봇이 주인 따라서 묵묵히 일해야지 주인보다 앞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안정성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유 대표님과 것처럼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첨단 분야, 로봇 분야에 가는 건가 하는 이런 입장에서 진행자인 제 기성 입장에서 보면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하나 명칭조차도 굉장히 스토리텔링 할 수 있을 것만큼 굉장히 고민해서 이런 거를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로봇은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는 앞으로도 이게 이제 모든 그 기업의 경쟁력을 갖춰가는 데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이 성격상 보면 연구개발, R&D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 공동 대표님께서 특히 유 대표님 이런 분들이 이 기업 자체에서 가장 핵심적 역량으로 로봇의 R&D, 연구개발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저희 오모로봇의 강점은 네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제 디자인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전 분야를 저희가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네네. 게 이제 저희 강점이고요. 이제 뭐 보통 로봇 회사라고 하면
어떤 회사들은 뭐 소프트웨어에 치중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플랫폼 밑에 있는 장치류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또 디자인만 가지고 네. 이제 내세우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로봇이라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통합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거 하나에만 치우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 디자인을 담당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네. 이분은 이제 원래 제품 디자인을 하시다가 네. 저희 로봇에 끌려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네. 예,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저 본인도 이제 기계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같이 나온 동료는 이제 전자과 출신이고 그래서 이런 좀 다방면에서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R&D 쪽 특히 R&D 쪽에서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어우러져서 좀 한국 경제라든가 또 세계적인 그 기업이 돼서 오멀 로봇이 돼서 그야말로 좀 로봇 분야 이렇게 이런 점에서 한국이 좀 선도하는 이런 쪽에 좀 기업에 일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분야가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국의 지구 영역 밖에서 이런 쪽으로 갈 때 이쪽 분야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가 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유대 대표님과 이렇게 오몰 로봇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책임감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 앞날을 생각해서 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 이걸 좀 차지의 기회를 이게 혁신성장에 로봇 관련된 기업이 나오는 게 드물거든요. 네. 이 자체도 지금 아직도 이 로봇의 중요성에 비해서 한국의 정책 당국자든 국민의 관심사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이용해서 유 대표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이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로봇에 우리가 이렇게 선도는 입장에서 그 하나하나가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유 대표님의 말씀 하나가 혁신이지만 혁신성장에서 혁신성장 코리아에서 혁신성장이 뭔지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이란 네. 기존의 어떤 그 틀과 기존의 어떤 방식에서 탈피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시장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네, 그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저희의 그 동키봇 제품들이 이제 바로 그런 과정에서 태어났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도 또 더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동키봇이 이제 더 편리하고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주 그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좀 편리하게 하는 게 혁신성장 관련해서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유 대표님 말씀하신 혁신성장, 그것도 로봇 분야에 접목시키려면 이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그 초기에 그 투자하는 자금이라든가 해서 정책 당국의 역할이 좀 상당히 좀 많을 거로 되고 또 유 대표님 이런 기회를 해서 정책 당국에 좀 이렇게 뭐랄까 부탁하니까 할까요? 네. 이런 사항들이 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이 방송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사심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희도 정책 당국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느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런 그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1년 단위 혹은 뭐 6개월 단위 이렇게 진행을 되다 보니까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장기적으로 뭐 2년,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성과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조금 효율성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장기 플랜을 세우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셔서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한 2년, 3년, 뭐 네. 길게는 뭐 5년 정도까지
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봇 분야는 특히 그 지금 유 대표님이 지적해 주신 또 정책 단계에서 이렇게 부탁드린 그런 사항이 좀 아주 절실한 대목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로봇 등간 장기 플랜에서 이렇게 시장성까지 나가려면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단기 성과 위주식으로 되다. 또 기업의 성격, 산업의 성격까지 단기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잘 진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실질적으로 업계에 유 대표님뿐만 아니라 업계에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특히 젊은 창업자들은 네. 지금 이제 유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쪽에 정책적으로 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귀하게 오셨으니까 네. 제가 아주 귀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보시고 회사의 그 계획이라든가 대표라든가 결심 같은 거 한국 경제 크게 네. 짐을 이렇게 커서 선도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좀 만나셔서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모로봇은 그동안 3년 동안 여러 가지 로봇들과 로봇 제품들을 개발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올 한 해는 실제로 이제 제품들이 상용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제품이 출시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저희 로봇이 많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로봇도 공부하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한국 경제에 이렇게 희망을 던지셔서 한국경제TV 임직원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유 대표님과의 인터뷰 시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또 훌륭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로봇과 같은 많은 초기 비용이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확실한 이런 변수가 많은 상태에서 그거와 관계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쓰게 되는 이런 단계까지 오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젊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그다음에 세계를 향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유 대표님과 그다음에 오모로봇의 이렇게 임직원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해줘야 될 자세는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어떤 투자라는 개념 이런 것과 함께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돼야 이 기업이 아주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 기업으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내용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